매출 완전 정복 기초편 1강. 매출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매출입니다. 매출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얼마나 벌어들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팔았는가. 이것이 매출입니다. 작은 식당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손님들에게 음식을 1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출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출 100만 원이 사장님에게 남은 돈 100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음식을 만들려면 식재료를 사야 합니다. 직원 급여도 줘야 합니다. 가게 임대료도 내야 합니다. 전기료와 가스비도 나갑니다. 이런 비용을 빼기 전 손님에게 판매한 전체 금액, 그것이 매출입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어떤 회사가 1년 동안 제품을 1,00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1,000억 원입니다. 하지만 1,000억 원을 모두 회사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를 샀습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공장을 돌렸습니다.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데에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비용을 빼고 나면 실제로 남는 이익은 매출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매출은 판 금액이고 이익은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기업이 제품을 10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매출은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데 9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이 전부 이익은 아닙니다. 반대로 B기업도 매출이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70억 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두 기업의 매출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남는 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출만 보고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은 왜 중요할까요? 매출은 기업의 모든 실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팔려야 매출이 생깁니다. 매출이 생겨야 그 다음에 이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도 팔리지 않는다면 매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면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첫 번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는 매출 숫자 하나보다 매출의 방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매출이 첫 해에는 1,000억 원, 다음 해에는 1,200억 원, 그 다음 해에는 1,500억 원입니다.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이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1,500억 원, 1,200억 원, 1,000억 원 이렇게 계속 감소한다면 왜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판매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가 강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산업 전체의 경기가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볼 때는 크다, 작다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늘어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매출은 크게 증가했는데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제품은 많이 팔았는데 판매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증가했지만 현금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을 공부할 때는 매출만 따로 보지 않고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까지 조금씩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1강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매출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매출과 이익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여러 비용을 빼고 나서야 이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자는 매출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가, 아니면 계속 감소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 이것이 매출 분석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강에서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매출은 기업이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기업 실적의 출발점입니다. 매출 완전 정복 기초편 2강. 매출이 증가하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1강에서는
매출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공부했습니다. 매출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매출의 크기만큼 중요한 것이 매출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가? 오늘 이 강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매출 증가는 분명 좋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가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식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식당이 있습니다. A 식당의 지난해 매출은 1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매출이 늘었습니다.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단골 손님도 늘었습니다. 음식도 꾸준히 잘 팔립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B 식당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똑같이 1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매출 증가액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조금 다릅니다. 손님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손님을 끌어오기 위해 큰 폭의 할인 행사를 계속했습니다. 음식은 많이 팔았지만 남는 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두 식당 모두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증가의 내용은 다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판매량입니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품이 더 많이 팔렸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제품을 100만 개 팔았습니다. 올해는 150만 개를 팔았습니다.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품을 찾는 고객이 많아졌을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매출 증가는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량만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제품 가격이 올라가도 매출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품 1개를 10,000원에 팔았습니다. 100개를 팔았다면 매출은 100만 원입니다. 올해도 100개를 팔았습니다. 판매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1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120만 원이 됩니다. 제품을 더 많이 팔지 않았는데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격을 올렸는데도 고객이 계속 제품을 산다면 기업의 경쟁력이 강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서 앞으로 판매량이 감소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했다면 많이 팔아서 증가했는지, 가격이 올라서 증가했는지, 가능하면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또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국내에서만 판매하던 기업이 해외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매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도 잘 되고 새로운 사업에서도 매출이 발생한다면 기업 전체의 매출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매출 성장이 몇 년 동안 이어진다면 기업의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증가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봤더니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할인을 너무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비를 엄청나게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와 물류비가 빠르게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증가했는데 남는 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의 매출이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B 기업입니다. 매출이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실제로 남기는 이익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출 증가라는 말만 듣고 좋은 기업이라고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출 증가가 계속되는지도 봅니다. 한 해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큰 주문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계약 하나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해를 봅니다. 1,000억 원, 1,200억 원, 1,500억 원, 1,800억 원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왜 증가하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제품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새로운 고객이 계속 생기고 있는가? 새로운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런 성장이 반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출 증가율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출 증가율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1,0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1,100억 원이 됐습니다. 100억 원이 늘었습니다. 대략 10% 증가한 것입니다. 반대로 올해 매출이 800억 원으로 줄었다면 매출이 감소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계산보다 매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지, 느려지고 있는지 이 방향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실전에서는 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증가했다는 말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질문만 먼저 해보십시오. 첫 번째, 왜 매출이 증가했을까? 제품을 더 많이 팔았는가? 가격이 올랐는가? 새로운 사업이 성장했는가? 두 번째, 매출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는가? 세 번째, 이 매출 증가가 한 번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여러 해 동안 이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제품을 더 많이 팔아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 올라서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시장에서 매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증가했지만 비용이 더 빠르게 늘어서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라는 숫자를 보면 얼마나 증가했는가 보다 왜 증가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업이익도 함께 좋아지고 있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강에서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좋은 매출 성장은 단순히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면서 꾸준히 이어지는 성장입니다. 매출 완전 정복 기초편 3강.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강에서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매출이 왜 증가했는지, 그리고 그 매출 증가가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봐야 했습니다. 오늘 3강에서는 투자하면서 자주 만나는 상황을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제품도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많이 팔았다고 해서 많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리만 이해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의 관계가 훨씬 쉽게 보입니다. 작은 식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1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손님이 늘어서 매출이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매출이 2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봤더니 이상합니다. 지난해보다 남는 돈이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직원 급여도 올랐습니다. 전기료와 가스비도 증가했습니다. 손님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직원도 한 명 추가했습니다. 매출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매출보다 더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았는데도 남는 돈은 줄었습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A 기업을 보겠습니다. A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1,0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00억 원입니다. 올해 매출은 1,2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7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이럴 때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원재료 가격입니다. 제품을 만들려면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강과 여러 부품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만들려면 식재료가 필요합니다. 제품은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제품을 만들수록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제품 하나를 팔아서 10,000원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제품을 만드는데 6,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8,000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많이 팔아도 제품 하나를 팔 때마다 남는 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출은 증가해도 영업이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건비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직원이 많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생산직 직원도 늘어납니다. 영업 직원도 늘어납니다. 연구개발 인력도 필요합니다. 직원이 늘어나면 급여도 증가합니다. 기존 직원의 임금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한 만큼 기업의 비용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매출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판매를 위한 비용입니다. 기업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를 많이 합니다. 할인 행사를 크게 합니다. 판매 수수료도 많이 지급합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을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사용했다면 실제로 남는 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 얼마를 사용했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제품품 가격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제품 가격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에 10,000원이던 제품을 8,000원에 판매합니다. 가격이 싸졌으니 제품이 많이 팔립니다. 전체 매출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하나를 팔아서 남기는 돈은 줄어듭니다. 특히 경쟁이 심한 산업에서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가격을 낮춥니다. 우리 기업도 가격을 낮춥니다. 판매량은 늘었는데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매출만 보면 기업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까지 보면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B기업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1,0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00억 원입니다. 올해 매출은 1,2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50억 원입니다. 매출은 2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50억 원 증가했습니다. 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그 매출이 이익 증가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A기업보다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겐 중요한 신호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같이 보십시오. 기업의 실적 발표를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출 사상 최대. 이 문장만 보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바로 다음 숫자, 영업이익을 봅니다.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가? 인건비가 증가했는가? 광고비와 판매비가 많이 늘었는가? 제품 가격이 떨어졌는가?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업의 매출 숫자가 조금씩 살아있는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분기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이 한 분기 감소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광고비를 많이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면서 일시적으로 비용이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비용이 안정되면서 영업이익이 다시 증가하는지 봅니다. 반대로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몇 년 동안 계속 감소한다면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한 번의 숫자보다 여러 기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3강 실전 체크, 앞으로 기업 실적에서 매출이 증가했다면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매출은 얼마나 증가했는가? 두 번째,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했는가? 세 번째,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면 비용이 왜 증가했는가? 처음에는 이 세 가지만 봐도 충분합니다. 복잡한 계산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남았는가? 아니면 오히려 덜 남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3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증가해도 영업이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비와 판매비가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가격을 낮춰서 많이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출 증가라는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매출이 증가했다면 그 다음에는 영업이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숫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강에서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매출이 늘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이 팔고 실제로 더 많이 남겼는가입니다. 매출 완전 정보 기초편 4강. 매출 성장률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업의 매출을 볼 때 매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매출 성장률입니다. 매출 성장률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작은 가게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빵집이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1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매출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10% 성장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빵집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1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매출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약 50% 성장했습니다. 두 빵집 모두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빵집은 약 10%, 두 번째 빵집은 약 50%입니다. 이렇게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출 성장률입니다. 계산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 공식부터 외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공식보다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해 매출이 1천억 원입니다. 올해 매출이 1,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늘었습니다. 대략 10% 성장입니다. 지난해 1,000억 원이었는데 올해 1,500억 원이 됐습니다. 500억 원 늘었습니다. 대략 50% 성장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기업의 성장 속도를 보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장률이 높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매출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배가 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입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도 2배 성장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증가하려면 100억 원만 더 팔면 됩니다. 하지만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증가하려면 1조 원을 더 팔아야 합니다. 같은 2배 성장이라도 필요한 매출 증가액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을 볼 때는 기업의 규모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성장률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올해 성장률 하나만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해 매출이 1,000억 원입니다. 다음 해 1,200억 원, 그 다음 해 1,500억 원, 그리고 1,900억 원이 됐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사업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업입니다. 매출이 1,000억 원, 1,500억 원, 1,600억 원, 그리고 1,650억 원입니다. 매출 자체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장률 둔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출은 늘고 있지만 성장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률 둔화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기업이 커지면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기업이 매출을 2배 늘리는 것과 아주 큰 기업이 매출을 2배 늘리는 것은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조금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나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성장 속도가 느려졌는가 이것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제품이 잘 팔리지 않기 시작한 것인지 경쟁사가 시장을 빼앗고 있는 것인지 산업 전체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장률이 다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 성장이 몇 년 동안 느렸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제품이 아주 잘 팔립니다.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새로운 고객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성장률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투자자가 관심 있게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성장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업이익을 봅니다. 매출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함께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기업의 성장이 이익으로도 연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가격을 너무 낮췄을 수도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도 혼자 보지 않습니다.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함께 가는가, 이것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업이 이번 분기에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출 급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매출이 아주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아주 높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큰 계약 하나 때문에 한 분기만 매출이 급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의 높은 성장률만 보고 기업의 장기 성장이 시작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 분기와 여러 해를 함께 봅니다. 한 번의 급증보다 꾸준한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실전에서는 세 가지만 보십시오. 매출 성장률을 볼 때 처음부터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가? 두 번째,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가, 느려지고 있는가? 세 번째, 매출 증가가 영업이익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몇 년 동안 연결해서 보면 기업의 성장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4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번 크게 성장한 것인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지, 느려지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률이 높아졌다면 영업이익도 함께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계산보다 방향을 보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강에서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좋은 매출 성장은 한 번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이어지는 매출 성장입니다.